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현재 시각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입니다. 자, 오늘은 슬픈 날인데요.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자, 희생자분들께 깊은 명복과 또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 달 22일 개봉될 예정인 영화 나폴레옹 관련해서 나폴레옹에 관한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6일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고요. 올해 3월 6일에는 4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전 2020년 4월 1일에는 인문학서적 3번째 출간작으로 제목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앞선 2020년 3월 10일에는 인문학서적 2번째 출간작으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을 출간했고요. 그보다 2달 앞선 2020년 1월에는 인문학서적 최초 출간작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인문학서적을 5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3년 6개월쯤 전에 출간했던 3번째 출간작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에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책의 부록에는 나폴레옹의 명언 66가지가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에 극장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 개봉을 약 3주 앞두고 나폴레옹의 명언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22일에 북미 지역의 영화 개봉 일자는 확정됐는데요. 우리나라도 11월 달에는 개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영화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TV에서 제작한 영화 나폴레옹인데요. 애플TV에서 스트리밍 하기 전에 극장판으로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극장판 러닝 타임은 2시간 38분, 감독판의 러닝 타임은 4시간 10분이나 되는 긴 영화인데요. 그만큼 나폴레옹의 삶,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영화의 러닝 타임이 긴 것 같습니다. 자, 그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과 첫 번째 부인 조제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뭐 적나라한 노골적인 성적 묘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다는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비롯해서 총 6개 전투의 격렬한 전투 씬, 아주 폭력적인 그런 전투 씬들이 있다 보니까 폭력성, 선정성 뭐 이런 이유로 청소년 관람 금지 등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이 40번 싸워 이겼다는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명예,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 광고된 그 영상을 봤더니 12월 2일이니까 겨울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딱 1주년이 됐던 시점에 발생했던 전투가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 전투 12월 2일이다 보니까 겨울철인데요. 그 빙판길에서 그 빙판, 호수에 빙판이 얼음 빙판, 거기에다가 나폴레옹 군대가 엄청난 포탄을 퍼붓는 포격을 하니까 그 위에 있던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의 대군과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의 대군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나폴레옹 군대의 포격전으로 인해서 얼음이 깨지면서 다 얼음 밑으로 수장이 돼버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여러 면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는 불리한 조건의 전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프랑스 개선문이 30년 동안의 공사 끝에 183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다른 말로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싸웠다 해서 삼제회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석삼자, 황제제자, 모일회자, 싸울전자, 삼제회전.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가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드르 1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의 연합군을 상대로 나폴레옹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오르막길 끝나고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역도 있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지역은 지금의 체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지역이었는데요. 현재는 체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우스터리츠라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 그래서 그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 공사가 있었고, 또 프랑스 파리의 오스테를리츠라는 지하철역 이름까지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전투지만 나폴레옹도 이제 쇠락기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는 워털루 전투,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 땅이고 지금은 벨기에 땅인데요. 그곳 워털루에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과 프로이센의 연합국을 상대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이 싸웠는데, 나폴레옹이 패배를 함으로써 나폴레옹의 몰락을 초래했던 전투가 또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명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명언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그 전투의 승리의 그런 명예가 나폴레옹의 이제 몰락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로 인해서 모든 명예가 사라졌지만 나폴레옹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중세 로마의 로마법 대전과 함께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민법전, 1804년에 반포가 돼서 지금부터 219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폴레옹 민법전이 대륙법계의 시초가 됐는데요. 영미법은 판례법 위주고 대륙법은 성문법 위주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219년 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기 몇 개월 전에 반포됐던 나폴레옹 민법전이 대륙법계의 시초가 돼서 독일 거쳐서 일본 거쳐서 대한민국에도 상륙해서 현재의 우리나라 민법전도 219년 전에 반포된 나폴레옹 민법전을 기본 골기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정 당시에 조문이 총 2281개 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2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폴레옹 민법전이 한 개의 조문도 삭제되거나 수정된 제문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1960년부터 1970년까지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에 민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은 나폴레옹 민법전이 거의 퍼펙트하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개정을 안 하다가 1970년대 2개 조문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2개 조문이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에 관한 조항과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항 2개 조항만 추가됐을 뿐 200여 년의 세월 동안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문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6년 전에 2017년에 몇 개 조문이 이제 개정이 됐을 뿐입니다. 자, 그 정도로 나폴레옹 민법전은 완벽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그러한 자부심에 찬 명언을 한 겁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법조문이 가장 조문이 많은 게 민법인데요. 우리나라도 민법인데요. 한 1050개 정도 조문인데요. 프랑스 민법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프랑스 민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 법리를 담고 있는,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라는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219년 전에 반포된 나폴레옹 민법전은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나폴레옹도 그러한 명언, 자부심에 찬 명언을 했습니다. 좀 어두운 지역을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통과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이 했던 명언,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 말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원래는 뭐라고 한 건지,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약 20년 정도 평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에 약 20년 동안 유럽 대륙을 나폴레옹이 쥐락펴락 했다라는 말씀 다 아실 겁니다. 1769년 8월 15일에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서 20살의 나이에, 즉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해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극격동의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하는 그러한 프랑스 대혁명,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바로 나폴레옹이 20살이었고요. 25살의 나이에 장군이 됩니다. 군대에서 장군. 그리고 30살의 나이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고 35살의 나이인 1804년 12월 2일에는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까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기치로 나폴레옹이 시민혁명군을 선봉에서 이끌자 그 당시에 세계 3대 작곡가로 평가되는 바흐, 모차르트와 함께 세계 3대 작곡가로 평가되는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의 그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시민혁명의 정신, 그것을 흠모했던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나파르트 행진곡, 교향곡, 보나파르트 교향곡으로 칭했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1804년 12월 2일에 황제로 즉위하자 악성 베토벤이,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악성 베토벤이 자신이 작곡했던 그 보나파르트 교향곡 악보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풀네임 이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자,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교향곡,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표지를 찢어버린 이유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걸 보고, 자, 나폴레옹도 결국은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종신제 황제로서 평생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나폴레옹도 황제가 되는구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신봉하면서 시민군을 리드했던 그런 나폴레옹의 그러한 멋진 영웅적 모습이 이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작곡했던 교향곡 3번 영웅, 제목 보나파르트 교향곡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일화가 있고요. 자, 지금 동쪽 방향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면서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게 언제 있었고 원래는 어떤 말을 한 건지, 어떤 말이 와전된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의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이 있었던 1800년 5월 말입니다. 1800년 5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223년 전입니다. 223년 전. 자,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23년 전 1800년 5월 말에
나폴레옹이 제2차 이탈리아 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나폴레옹 군대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의 밀라노 쪽으로 진격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는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 겸 오스트리아를 쳐버리자 라고 전략을 구상하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출발해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로 진격할 때 상대의 허점을 치기 위해서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게 됩니다. 그 넘은 지점은 알프스 최고봉은 해발 4807m 몽블랑인데요. 그 높은 정상을 넘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어디를 넘냐? 해발 약 2500m급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습니다. 생베르나르 협곡. 그런데 그 알프스를 최초로 넘은 인물은 다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그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고 제1차 포에니 전쟁 때는 한니발의 아버지가 출전했고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출전을 했는데요. 자, 한니발이 기원전 218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함락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자기의 고국인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인데요. 튀니지에 로마 제국의 장군 명장 스키피오 장군이 튀니지, 즉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수도를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한니발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함락을 코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회군을 해서 자신의 나라 카르타고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철군을 한다라는 그 역사를 다 아실 텐데요. 그때 기원전 216년에 칸나이 전투라고 있습니다. 칸나이 전투. 자, 그 칸나이 전투는 인류 역사상 단 하루의 전사자 숫자로 두 번째로 큰 사상자인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 전쟁 역사에서 단 하루 사상자도 아니고 전사자입니다. 전사자, 사망자. 단 하루 전사자 수로는 인류 전쟁 역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약 7만 명이 사망한 게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이탈리아 로마를 함락하기 전에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의 칸나이 지역에서 바로 로마 군대와 결전을 펼치는데요. 그 과정에서 쌍방간에 카르타고와 로마 군대 쌍방간에 단 하루 그 전투에서 사망자가 약 7만 명 정도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게 인류 전쟁사에서 하루 전사자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첫 번째로 큰 규모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사망자가 한 10만 명, 단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발생된 게 인류 전쟁사에서 단 하루 전사자로는 최대 규모고, 두 번째가 바로 기원전 216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이탈리아의 중남부에서 있었던 그 칸나이 전투에서
약 6, 7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인류 전쟁사에서 두 번째로 큰 단 하루 전투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자가 발생된 전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 알프스를 최초로 넘었던 것은 바로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 이탈리아에 진군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 이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66승의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시듯이 러시아의 수보로프 장군은 66전 66승의 전승의 신화를 갖고 있는 분이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평가를 받는 수보로프 장군입니다. 자, 여기에 자전거 정차해 놓고 롯데월드타워에서 좀 찍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롯데월드타워는 오랜만에 왔는데요. 수변무대가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가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완공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에 그 테두리에 조명이 켜지면서 굵은 선이 그어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산책로에서 산책하고 있는 분들의 풍경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자, 서호와 동호 총 2563m 조깅로의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조깅로의 폭은 5, 6m 정도 됩니다. 달리기 하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1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제 풀코스 93회 완주에 그 토대가 된 저의 마라톤 훈련장이 바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정말 멋진 롯데월드타워의 조명입니다. 특히 지금 석촌호수에서 불빛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중간중간에 현란한 환상적인 그 조명이 켜지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담을 수 없긴 합니다만은 자, 석촌호수 나들이 나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시계를 보니까 저 전광판 시계가 현재 시각은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인데요. 이틀 후는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가수 이용님의 노래 잊혀진 계절에 등장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틀 후입니다. 자,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지금 설악산, 오대산 단풍이 정말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단풍의 절정을 이루고 있고 전국의 23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단풍의 향연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전개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단풍의 향연을 만끽하시는 정말 즐거운 행복한 추억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주변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이제 촬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용량이 남았다고 표시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를 넘어갈 때 8년 정도 후배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이랬습니다. 장군 사령관님, 이 알프스를 넘는 건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자네가 한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와전이 돼서 바로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즉 자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즉 프랑스어 사전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네가 한 말은 말도 안 되네.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니고 프랑스어 사전에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언에 바로 뭐가 있냐면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낫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죽은 황제보다는 살아있는 쫄병이 더 낫다. 생명,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